안녕하세요. 수학삼촌이에요. 이번에는 원주각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책의 왼쪽에 있는 책을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네 점이 한 원위에 존재할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너무나 쉽고 당연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조카들이 많아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삼촌은 일단 두 가지로 먼저 설명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원주각 이용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외심을 이용해서 하는 거. 요 두 가지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고등학교 과정까지 가면 방정식을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얘는 고등학생 한정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 3번을 세 번째 방정식을 이용하여 이해하는 과정에서 미지수의 개수하고 조건의 개수에 대한 관계를 한 번 더 다져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자, 요 그림은, 여기 있는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아주 자주 봤던 그 그림이죠. 그리고 앞에서도 봤어요. 자, 이 같은 호 AB, 한 호 AB에서 그릴 수 있는 모든 원주각의 크기는 같다예요. 그러니까 이 각과 이 각과 이 각과 이 각이 모두 같은 거죠. 동의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C와 C'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원주각이 같고 이렇게 원주각이 같으면 A, B, C, C'는 한 원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C-, C3', C4'까지도 모두 다 한 원위에 있어요. 즉, 원주각만 같으면 이 점들은 모두 다 한 원위에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네 점이 한 원위에 있을 조건이 아니고 몇 개의 점이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원주각들이 같기만 하면 몇 개의 점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도 가능하죠. 여기 또 하나 만들어요. 그럼 8개, 9개, 10개, 11개, 12개, 13개, 14개, 15개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점들이 한 원위에 있으려면 두 점을 잡아서 원주각을 이렇게 호를 그리고 이 호에서 나머지 점들에 이은 원주각들이 같은지 다른지만 보세요. 그래서 이게 같다면 이 점들은 모두 다 한 원위에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만약에 한 원의 원주각이 이렇게 더 커요 또는 더 작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두 점은 원위에 있는 점이 아니다, 탈락,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주로 배운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삼촌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외심을 이용하여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자,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거 책을 보면서 바로 눈치채셨나 모르겠는데, 여기서 만들어진 이 수많은 삼각형들에는, 여기 요 삼각형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바로 외심의 위치인 거죠. 외심의 위치가 어떤 삼각형이든, 이렇게 둔각 삼각형이면 외부인 여기, 그 다음에 예각 삼각형이면 내부인 여기, 직각 삼각형이면 빗변의 중점인 여기에 저번의 중심인 외심이 존재하는데, 그 외심이 모두 다 그 위치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이용해서 삼촌은 혜인이한테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혜인아, 여기서 A, B에다가 다른 점 두 개를 선택을 해보자. 뭘로 선택해 볼래? C-랑 C-를 선택해 봤다고 하자.
자, 그러면 얘를 선분을 이어. 그러면 뭐가 되니? 그러면 사각형이 됐죠. 자, 이 사각형에서 한 점을 잡아. A든 B든 C-든 C-든 아무 상관없어요. 한 점만 잡아보세요. 자, 3초는 C-로 잡아보겠습니다. 여기 C-로. 자, C-에서 대각선을 그려보세요. 그릴 수 있는 대각선은 하나밖에 없죠. 요거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삼각형이 몇 개로 나뉘었나요? 이거하고 이거 두 개로 나뉘죠. 그쵸? 자, 요렇게 나뉘었을 때, 요거 우연찮게 여기가 외심을 통과하네요. 즉, 지름이고 얘는 직각이네요. 맞죠? 그리고 여기가 뭐가 된다? 삼각형 A, C-의 외심, 여기. 그 다음에 A, B, C-도, 요것도 직각이네요. 운이 좋았네요. 그럼 얘도 여기.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아직 완벽하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뭐를 알 수 있냐면 사각형을 만들어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대각선을 그었더니 희한하네. 외심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외심이 일치하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일반화까지는 안 되니까 그러면 다른 점을 한번 구해 봅시다. 자, 요렇게. 얘가 삐뚤하네요. 자, 그러면 야, 왜 이래? 자, 사각형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각형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직각삼각형이 안 나타나죠. 하지만 만약에 C를 기준으로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으면 둔각삼각형 하나, 예각삼각형 하나로 나뉘어지고 둔각삼각형의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니까 얘가 되고 예각삼각형의 외심은 삼각형의 내부에 있으면서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으니까 여기.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외심의 위치가 일치했죠. 자, 심지어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도 둔각삼각형, 예각삼각형. 외심. 동의하시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했고 요거 했으니까 다 했네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대각선을 긋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각형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오각형이에요. 오각형에서 자, 여기서 대각선을 그렸어요. 맞죠? 그러면 얘는 둔각삼각형이고 접하고 그러면 외접원의 중심 여기. 예각삼각형 요렇게 여기 요렇게 둔각삼각형 여기. 육각형을 그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정각형이 아니죠. 내접하는 다각형을 어떤 방식으로 그리든 아무 상관없어요. 요걸 다 이어서 요렇게 만든 다각형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한 꼭지점에서 요렇게 그어서 만든 삼각형들의 외심은 전부 다 어디다? 여기 하나로 일치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각형이 있어요. 그 사각형의 외심이 여기래요. 근데 이 사각형의 외심도 여기래요. 그러면 이 사각형은 원에 내접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자, 원에 내접하기 때문에 내접 사각형이고 그리고 쪼개서 만들어지는 분할해서 만들어지는
대각선을 기준으로 분할해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은 모두 외심이 일치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답니다. 자, 그리고 요건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증명해 보세요. 무엇이냐면 삼촌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사각형 그렸죠. 이 사각형은 내접 사각형이에요. 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 각 A, B, C, C4'이 있다라고 하면 이 각과 이 각의 합은 180도, 이 각과 이 각의 합은 180도임을 한번 증명해 도전해 보세요. 즉, 내접하는 사각형의 경우에 마주보는 두 대각의 합이 180도다 라는 거를 한번 증명해 도전해 보세요. 맞을 거예요. 아마 삼촌이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삼촌도 해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그 다음 설명 방법은 원의 방정식을 이용한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인 경우에만 보세요. 아니면 이제 고등학교 선행을 최소한 한 상태에서 보길 바래요. 자, 원의 방정식은 x-a 제곱 더하기 x-b의 제곱은 r 제곱. 그러면 이거를 중심은 a, b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또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여기 y입니다. y제곱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완전 제곱꼴로 변형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전개하고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자, 좌표 평면에서 지금 이렇게 원의 방정식이 주어졌다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지금 모르는 게 몇 개냐면 A 몰라요, B 몰라요, C를 몰라요. 그러니까 A, B, C 세 개만 알면 정확한 원의 방정식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모르는 게 세 개니까 알아야 하는 것도 세 개다. 그래서 원을 그리기 위해서는 점이 3개만 필요해요. 만약에 이거보다 더 적으면 점이 2개라면 원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점이 4개라면 원이 안 될 요거는 부정인 거고 얘는 불능이 돼요. 기본적으로. 3점은 항상 삼각형을 그릴 수 있고 이 점의 경우에 삼각형의 경우에 항상 외심을 찾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외접원에 이렇게 원을 찾아낼 수 있다고요. 언제나. 하지만 4개가 있으면 점 4개가 있으면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예요. 여기처럼 내접하는 사각형이면 가능하지만 내접하지 않는 사각형이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 3개 가지고 방정식에 필요한 A, B, C 요거를 찾아내고 나머지 한 점 얘가 이렇게 찾아낸 점 3개로 만들어낸 외심에 해당하는 원의 방정식에다가 대입했을 때 딱 맞아 떨어지면 4점 A, B, C, D는 어떻게 된다? 한 원 위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왼쪽의 하단 팁을 꼭 보세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미지수의 개수와 조건의 개수는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유한계의 해를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미지수의 개수가 3개인데 식의 개수가 또는 조건의 개수가 2개라면 얘는 부정이에요. 부정.
해가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없어요. 근데 미지수가 3개인데 시계 조건이 4개가 돼버리면 얘는 불능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자, 2점이 있으면 항상 직선을 그릴 수 있어요. 요거는 동의하시죠? 그릴 수 있으니까 식으로 표현도 가능해요. 자, 그런데 점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를 지나는 직선이 되려면 얘는 기본적으로 다 안 돼요. 여기에 있는 어떤 점을 선택하든 요 2점으로 그린 직선은 요 직선 밖에 있는 다른 점을 선택해서 다른 점을 통과하면서 직선이 될 방법은 없어요. 그게 불능이죠. 근데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조건이 주어진다면 얘는 어떻게 돼 있다? 아, 점 하나가 여기에 있구나.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거나 요 사이에 있거나 아, 무조건 요 직선 위에 있어야만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미지수의 개수와 조건의 개수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부정, 불능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원주각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